증권부 기자와 함께 이슈에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재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애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이미 시장에서는 AI와 관련된 이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강화한 애플의 새 운영 체제인 iOS 18이 공개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애플이 어떤 생성형 AI 기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애플이 생성형 AI를 음성 비서, 시리에 적용해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리가 스스로 사진 편집을 하고 또 뉴스 기사를 요약해주는 등 인공지능 비서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챗 GPT가 탑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애플과 오픈 AI가 아이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구글과의 협업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런 기능들이 오는 9월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16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AI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꿀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핸드폰 한 대씩 가지고 있는 포화 상태인 시장인데 어떻게들 예측을 하나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 본격적으로 이런 AI 기능을 넣는다면 교체 수요가 좀 많아질까요? 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앞서 올해 1월에 출시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에도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됐었는데 1분기 판매량이 전작 대비해서 35%나 증가했습니다. 때마침 아이폰 교체 주기와 맞물린 점도 시장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인데요. 시장은 아이폰 교체 주기를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은 지난 2021년에 약 2억 4천만 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해 왔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16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탑재를 하게 되면 교체 수요를 자극해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억 대의 아이폰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아이폰 16의 판매량을 6,100만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이폰 15의 초기 3개월 판매량보다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이폰 16의 시리즈 초도 물량을 예년 대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교체 수요가 좀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애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국내에서는 이제 애플 관련주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에 집중할까요? 네, 단연 최선호주는 일단 LG 이노텍이 꼽히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폰 매출 비중이 80%에 달해서 판매가 늘면 LG 이노텍의 실적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에도 아이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월 만에 2배 이상 오른 바 있습니다. 아이폰 16의 카메라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실적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시장은 초광각 카메라 화소수가 상향되고 손떨림 보정 부품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 판매 단가가 높아져서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BH와 자화전자도 새 아이폰 출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또 저평가 매력까지 갖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전자의 수혜를 예상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새 아이폰 출시 기대감이 강화되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추격 매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망감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하락폭을 지켜본 이후에 저가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11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은 10년 평균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라라는 얘기 같은데 그만큼 이번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의 향방은 이제 막상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 대한 이슈는 이번 주 내내 좀 지속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 얘기해 보죠. 삼양식품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이제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봐야 된다.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도 굉장히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 지난주에 증권가 전망을 보면요.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연매출이 내년에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내년 연매출 2조 원 달성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는 삼양식품이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을 기존보다 늘렸기 때문인데요. 삼양식품은 지난 5일 밀양 제2공장에 투입될 생산 라인을 5개에서 6개로 1개 라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네. 투자 금액도 당초 1,600억 원대에서 1,8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최초 증설 계획을 밝혔던 작년 8월과 비교했을 때 놀랄 정도로 지금 라면이 잘 팔리면서 네. 생산 라인을 더 늘려야 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증설 결정으로 2026년 예상 생산 능력은 올해보다 37%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팔려서 공장도 증설하고 잘 팔리니까 돈도 잘 벌고 결국에는 라면이 너무 잘 팔려서 투자 계획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를 중심으로 일단 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인기 제품인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소비자 후기를 살펴보면요. 네. 기적적인 맛이다. 또 한 달마다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액은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국 지역 수출액이 2배 넘게 증가했고 미국도 40%나 늘었습니다. 이 밖에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수출액이 50% 넘게 뛰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4월과 5월 두 달간 전체 라면 수출액이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기세대로면 1분기 수출액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이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은 한국 라면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전 지역에 걸쳐서 라면 판매가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주가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는 전망이 많습니까? 일단 더 간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는 삼양식품의 앞으로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네. 현재 주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삼양식품의 PER은 13배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10년간의 음식료품 업종의 평균 PER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8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지난주 목표가를 먼저 올렸다가 3일 만에 다시 또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만큼 가파른 실적 전망치의 상향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주가 전망이 60만 원 나왔을 때 와, 삼양식품이 60만 원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80만 원까지 가고 있군요. 그 얘기는 그만큼 내년에 실적이 주가가 오르는 폭보다 더 빨리 좋아진다 이런 해석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